네, 이번 시간에는 어떤 경영 환경들이 경영 성과에 영향을 주는가, 특히 어떻게 영향을 주는가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에 보시는 것처럼 환경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자연 환경을 고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연 환경도 경영 환경의 일부이긴 합니다.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이 지구에서 때로는 쾌청하고 온화하고 평안한 그런 기후가 있을 때도 있지만 비바람이 몰아치거나 가뭄이 드는 등 농수산물이 제대로 수확되지 않는 그런 악조건의 기후 환경도 접하곤 합니다. 이처럼 환경이라는 것은 자연 환경도 우리 기업 경영 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경영의 통합 모형을 볼 때 경영 환경은 경영 시스템 모형 중 거시 경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경영 시스템 모형에는 경영 주체, 또 경영 전략, 경영 조직, 사람 관리, 기능 관리 등이 해당되지요. 자, 어떤 경영 환경들이 경영 성과에 영향을 주는가? 또 어떻게 영향을 주는가? 자, 이번에 여러분들 슬라이드를 보시면 지구의 모양이 있고 그 지구의 모양을 통해서 경영 환경이란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한 개념적인 내용을 추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글로벌 경영 환경이라고 하는 용어를 우리는 자주 접하곤 하는데 오늘날 세계 경제는 서로 교역과 무역을 하면서 서로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서로 상호 연결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글로벌 체인이라고 하지요. 네, 기업 경영을 하는 경영자들은 경영 환경 변화에 대해서 매우 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경영 환경이 기업 경영 성과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죠. 환율 변동 또는 정치적 환경의 변화라든가 또 수주, 발주의 변화 이런 등등에 의해서 기업 경영실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런 경영 환경들을 어떻게 예측하고 대비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기업 경영자들에게 매우 큰 관심 주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메르스 사태나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것도 경영 환경의 하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메르스 사태 때에는 메르스 공포에 따른 손소독기 판매량이 평상시에 비해 66.5배나 급증한 경우가 있었죠. 즉 매출, 주문이 급작스럽게 늘어난 경우입니다. G마켓에 따르면 중동호흡기 증후군, 즉 메르스의 여파로 손소독기의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66.56%나 급증했고 살균 소독기와 공기청정기 카테고리의 전체 판매량도 각각 208%, 74%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 살균 소독기 중에서는 식기, 살균기가 325%로 판매량이 가장 많이 늘었고 자외선 살균기 197%, 칫솔 살균기 66% 순으로 매출액이 늘어났죠. 가전업계에 있는 임원이 여름철을 맞아서 제습기를 준비하던 과거와 달리 공기청정기의 판매가 급증한 것은 이례적인 현상이다 라고 하면서 공기청정기가 메르스를 예방한다는 기능이 입증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불안감에 따른 고객 심리가 소비에 반영된 것 같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방역, 감염병, 전염병 같은 것도
기업 경영 성과에 영향을 줍니다. 물론 메르스 사태가 발생해서 매출액이 증가한 기업 경영체도 있지만 매출액이 급감하는 그런 업종도 있었죠. 유사한 현상이 코로나19 사태였습니다. 메르스 사태는 우리나라 안에서 한정적으로 일어났었지만 코로나19 사태는 전 세계로 감염이 확산되는 이른바 코로나 팬데믹 현상으로 번졌죠. 우리나라에서도 이 코로나19를 예방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방역본부에서 질병관리본부에서 주도를 했는데요. 메르스 사태 때 경험했던 사회적 쇼크를 그냥 단순히 넘어가지 않고 또다시 이러한 사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준비를 미리 해두었던 것이 코로나19 사태를 조기에 방역하는 데 있어서 큰 효과를 본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는 메르스 사태와 달리 전 세계적인 팬데믹 현상으로 수요와 공급이 모두 셧다운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여서 전 세계의 국가들의 경제 성장률이 급감하는 상황으로 전개되었습니다. 코로나19 사태에서도 수요가 급감하는 현상이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메르스 사태에서도 공포감이 확산되면서 백화점, 대형마트, 식당과 주점 가리지 않고 손님들의 발길이 뚝 끊겼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도 확 줄어서 명동과 강남 등의 상가 면세점 물론이고 전통시장까지 매출이 급감했죠. 놀이공원, 영화관, 박물관 등은 입장객이 50% 내지 80% 곤두박질 쳤습니다. 내려앉았죠. 코로나19 사태에서도 이처럼 서비스 업종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소비를 하는 그런 업종, 기업 경영은 매우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메르스 사태에서도 그런 타격을 받은 기업들이 이 경영난에 무척 고전을 면치 못했는데 코로나 사태에서도 고전을 면치 못했죠. 하지만 메르스 사태에서 우리가 경험했던 바와 같이 이 메르스 사태를 얼마나 빨리 종식시키고 안정화시키느냐 라는 그런 대비 시스템만 잘 갖추면 다시 기업 경영 환경은 기업이 경영 활동을 하는데 큰 지장이 없는 상태로 회복될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코로나19 사태도 그와 같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경영 환경이란 무엇인가? 라는 경영 환경의 개념과 그 구성체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영 환경이란 자연 환경과 같은 그런 것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기업 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의 여건이나 상황을 의미합니다. 즉 환경이란 우리가 자연 환경과 같이 그 동식물이 있고 기후변화와 같은 그런 환경을 연상하게 되는데요. 경영 환경은 경영 시스템 관점에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조직 경영 시스템을 하나의 시스템 모형으로 보았을 때 시스템이라는 것은 외부 환경으로부터 투입물을 받아들여서 전환 과정을 거쳐 산출물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거친다 라는 것을 시스템 모형에서 학습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업 경영 시스템, 조직 경영 시스템은 외부로부터 산출물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산출물을 외부로 보내는 과정에서도 상당히 외부와 영향을 주고 받게 됩니다. 그래서 기업 경영 시스템 또는 조직 경영 시스템은 개방 시스템이다 라고 그 성격을 이야기하곤 합니다. 물론 개념적으로는 외부 환경 시스템과 상호작용을 전혀 주고받지 않는 그런 시스템을 폐쇄 시스템, 즉 클로즈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처럼 경영 환경이란 기업 조직 시스템의 외부에 존재하면서 기업 경영의 프로세스, 트랜스포메이션 프로세스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통해서 경영 성과에 영향을 주는 모든 요인들을 경영 환경이라고 지칭합니다. 그렇다면 경영 성과나 경영 프로세스에 영향을 주지 않는 그런 요인들은 경영 환경일까요? 아닐까요? 물론 경영 환경이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은 기업 경영 시스템에 영향을 주느냐, 그 산출물 결과에 영향을 주느냐 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영향을 주는 경우에 한해서 경영 환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기업 경영 시스템의 과정과 결과물에 거의 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 라고 할 때에는 그것은 경영 환경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영 환경은 환경의 불확실성이라는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즉 불확실성, 확실하지 않다라는 뜻이죠. 그 얘기는 뭐냐면 대처하기가 매우 어렵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경영 환경의 중요한 속성은 뭐냐면 매우 불확실하다, 환경의 불확실성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만약에 환경이 확실성을 갖고 있는 속성을 갖고 있다면 경영자들은 기업 경영을 하는 데 있어서 경영 환경이 경영 프로세스와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확실성이라는 100%의 정보를 가지고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환경관리 내지는 경영 환경이 그렇게 크게 중요한 요인으로 고려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경영 환경은 매우 불확실한 그런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기업 경영자들은 크게 관심을 두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경영 환경은 특히 이 환경의 불확실성을 만들어내는 그 요인이 경영 환경의 범위가 과거에 비해서 현재와 미래로 갈수록 점점 그 범위가 확장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즉 경영 환경으로 고려해야 할 요인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한두 가지로부터 수십 가지, 수백 가지로 점점 넓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때문에 전엔 한두 가지였던 경영 환경의 요인들이 좀 수십 가지, 수백 가지로 늘어남으로써 그들 간의 상호작용이란 영향 요인까지 겹쳐져서 매우 복잡해졌다. 복잡성이 증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경영 환경이 변화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그 또한 확실해지는 어떤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데 문제는 서로 그 요인들이 상호작용하면서 가변성이 높아지고 변화가 일어나고 새로운 것이 등장하고 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그 변화가 일어나는 속도 역시 점점 더 빨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환경 불확실성의 촉진 요인으로 인하여 기업 경영자들은 기업 경영의 활동과 성과를 적어도 유지하거나 성장시키기 위해서 몇 배의 노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경영 환경은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경영 환경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업 활동에 직간접적으로 관련을 맺고 기업 외부의 상황 요인들을 의미하는데
특히 기업 활동과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힘을 지닌 상황 요인들을 말합니다. 경영 환경에 관심을 두는 이유는 경영 활동 과정과 성과에 영향을 주고 있고, 또한 그 경영 환경이 불확실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데 있죠. 환경에 대한 관심과 그에 대한 대처 방안을 마련해 두지 않는다면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소기에 목표로 했던 경영 성과를 산출해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경영 성과는 특히 기업 경영에 있어서 시장에 있는 고객들의 만족을 주는, 즉 가치를 창출하는 것입니다. 고객에 대한 가치를 창출할 뿐만 아니라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또 다른 이해관계자들에게도 가치를 줄 수 있어야 되는데, 경영 환경의 요인이 그러한 영향을 줌으로 인해서 가치를 산출하는데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경영 환경 중에는 기업 경영 시스템의 경영 활동과 성과에 부정적으로, 즉 경영 성과를 낮추거나 경영 활동을 방해하는 요인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영 환경으로 인하여 경영 활동 과정이 더욱 활성화되고 힘을 받거나 경영 성과가 기대치 이상의 성과로 나올 수 있죠. 그래서 경영 환경이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성과가 더 잘 나오게끔 하는 그런 환경 요인은 기실 운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해서 오히려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경영 환경으로 인해 경영 활동 과정과 성과에 영향을 주는 그런 요인들에 더욱 관심을 갖게 되겠죠. 그런 경영 환경을 분류하는 방식은 내부 환경과 외부 환경, 일반 환경과 과학 환경으로 분류하는 방식이 크게 있습니다. 내부 환경은 조직의 독특한 특성이나 조직 분위기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외부 환경은 조직 밖에 하는 존재하는 조직의 전략 수립, 조직 설계, 조직 관리에 영향을 주는 환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외부 환경은 조직에 필요한 원자재, 자금, 인력, 기술 등을 공급해 줄 뿐만 아니라 조직이 생산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소비를 하죠. 또 일반 환경은 사회 내의 모든 조직에 일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그런 환경을 말하는 것이고요. 과학 환경은 한 조직이 전략 수립 및 목표 달성에 관한 의사결정을 내릴 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환경을 말합니다. 일반 환경에는 크게 경제적 환경, 기술적 환경, 정치적 환경, 사회적 환경, 국제적 환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과업 환경은 주주,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집단, 소비자 및 소비자 집단, 관계기업, 지역사회, 정부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반 환경과 과업 환경을 전체적인 그림으로 구성해 보면 슬라이드에 보는 것처럼 일반 환경은 경제적, 기술적, 사회적, 정치적, 국제적 환경으로 모든 경제 시스템 내에 있는 경제 주체들이 영향을 받는, 그리고 영향을 줄 수 있는, 물론 그 영향을 주는 것은 상대적으로 그 범위가 작을 수도 있겠죠. 그러한 것을 일반 환경이라 하고, 과업 환경은 특정 조직, 특정 기업이 경영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상호 밀접한 관계를 맺고 영향을 주고받는 그런 환경, 즉 기업 경영이 활동을 하는데 그 비즈니스와 관련된 것에 영향을 주고받는 그런 구체적인 환경들을 과업 환경이라고 합니다. 이들 과업 환경에는 대표적인 것들이 소비자, 고객이겠죠. 즉 소비자와 고객이 어떤 니즈를 가지고 있고
그 니즈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느냐라는 것은 기업 경영에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 기업 경영의 목표가 궁극적으로는 시장 고객과 사회의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고, 관리적 목표가 이익을 플러스로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했을 때, 고객에 대한 가치 창출이라는 이 측면은 매우 결정적인 과업 환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정부와 같은 것도 기업 경영 활동에 매우 밀접한 과업 환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기업 경영 활동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규제를 가하거나 지원을 할 수 있죠. 이른바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 그리고 산업 정책 등이 그러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부의 노동 정책을 보면 근로자들이 주 근무 시간을 규제하는 그런 정책이나 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그 노동 시간을 규칙하지 않는 경우 기업주를 구속시키는 등 처벌을 하는 그런 법안을 우리나라에서 만들었습니다.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있는 법이라고, 기업 규제가 너무 심하다라고 하더라도 그런 주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밀어붙여서 그런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어쨌든 근로생활의 균형, 즉 직장에서 일을 하는 시간과 개인이 사적으로 일을 하는 시간을 균형을 맞추겠다라는 그런 취지에서도 그런 주 52시간 근로시간 규제 법안이 적용되게 되었는데, 기업 경영 활동에는 그것으로 인해서 임금 관리 시스템이나 종업원들이 일을 어떻게 하는 것에 대한 평가 시스템, 생산 공장에서 직원들이 일을 서로 교대하는 그런 교대제 시스템 등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침으로써 비용이 증가하거나 때로는 그것으로 인해 다른 경영활동을 접어야만 하는, 또는 다른 것을 고려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전개되곤 합니다. 산업정책으로는 거의 모든 나라의 정부들이 중소기업을 육성하려고 하는 보육성 정책을 갖고 있고, 특히 미국이나 중국이나 우리나라와 같은 그런 나라에서는 하이테크놀로지에 기반한 벤처 스타트업 기업들을 육성하려고 하는 그런 지원 정책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럼 육성 지원 정책에는 여러 가지 제도적, 법규적 베네핏을 제공해 줄 뿐만 아니라 금전적인 측면에서도 지원금을 정책 자금으로 제공해 주고 있죠. 특히 한국 정부 같은 경우에는 기업들이 연구개발 활동을 할 때 R&D 정책 자금이라고 해서 그 부분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환경이 있고 없고는 기업 경영 활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죠. 또한 노동조합은 매우 큰 기업 경영 활동에 영향을 주는 과업 환경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임금 협상이라든가 또 작업장 내에서 태업이나 파업 내지는 협력 활동 등 매우 결정적인 그런 경영 활동에 영향을 요인이라 할 수 있죠. 이 외에도 기업을 코스닥이나 코스피와 같은 주식시장에 상장하였을 경우에는
소액주주, 일반 주주들이죠. 그 회사의 주식을 산 일반 주주들이나 또 지역사회에 있는 지역 주민들, 그리고 지역 단체들, 또 기업에 거래관계를 맺고 있는 협력기업들, 기업이 자금이 필요할 때 자금을 빌리거나 융통하는 금융기관들, 은행이나 뭐 이제 투자회사 같은 회사들이죠. 그리고 경쟁 기업들, 이런 들 등도 다 과업환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과업환경을 통해서 기업 경영은 매우 구체적인 측면의 영향을 받고 산출물을 만들어내게 되겠는데, 이들과의 관계를 얼마나 상생의 관계로 만드느냐 라는 것이 핵심 관건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경영학의 속성인 불확실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영환경의 불확실성은 환경의 복잡성과 환경의 동태성 두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환경의 불확실성의 개념은 의사결정자가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못함으로써 외부 변화를 예측하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환경의 복잡성은 조직이 의사결정을 할 때 고려해야 할 환경 요소의 수에 관련된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그에 관한 정보의 양도 해당되겠죠. 환경이 복잡하다라고 할 때는 조직이 의사결정을 할 때 고려해야 할 환경 요소가 많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 환경이 단순하다고 할 때는 조직이 의사결정을 할 때 고려해야 할 환경 요소가 적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환경의 동태성이란 경영 의사결정을 할 때 고려하는 환경 요소들이 얼마나 동태적인가에 관련된 개념입니다. 경영 환경의 동태성이란 여러 다양한 경영 환경 요인들이 상호 의존하고 있는데, 그 의존하고 있는 것을 바탕으로 복합적으로 표출된 것들과 급속하게 변하고 있는 것을 지칭합니다. 이러한 경영 환경의 동태성으로 인해서 기업은 기업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부적 조건이 미래에 어떻게 나타날지를 정확히 예측하기가 더더욱 어렵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잦은 소비자의 욕구 변화, 빈번한 경쟁자의 전략 변화, 정부의 규제 변화 등과 같이 환경 요소들이 자주 변하는 그런 것들은 환경이 동태적이게끔 만드는 요인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 환경이 안정적이다라고 하는 경우는 소비자의 특성, 정부 규제, 기술 특성 등이 몇 달 또는 몇 년이 지나도 거의 변하지 않고 동일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영환경의 불확실성은 경영환경을 구성하는 구성요소들의 범위가 점점 더 확장되어 오고 그들 간의 상호작용으로 인한 복잡성이 증대하고 있으며, 그 변화의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 가속화되고 있다 라는 것으로 인하여 경영환경의 불확실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날 세계 경제는 글로벌라이제이션으로 서로가 긴밀하게 연관성을 갖고 있는 상황으로 발전해 오고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 경제는 세계 경제에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고, 특히 수출과 수입이라는 세계
교육 10대국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많은 기업 경영 활동들이 글로벌 세계 경제의 변화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세계 경제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활동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세계 시장에서 경쟁을 할 수 있는 실력을 갖췄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경영환경 측면에서 보면 국내 기업으로만 머물던 시기와는 달리 세계 경제의 변화의 동향, 세계 경제가 어떻게 전개되어 갈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정보 수집과 분석 활동 등이 전에 비해서 더욱 중요해지게 되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경영환경 중에 일반 환경의 예를 보시면 65세 이상의 인구 경제활동 참가율 비율 같은 것들이 또 하나의 경영환경 요소가 될 수 있겠습니다. 65세 이상 인구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사회의 고령화라는 그런 개념과 연결되는데, 한편에는 65세 이상 되는 노인층의 소비자 시장이 새롭게 형성되는 기회이기도 하고, 또 65세 이상의 그런 경제활동 참가율이 늘어나면서 그 반대되는 유아용품 시장에서의 경영활동을 했던 기업들에게는 또 다른 위협적인 요소가 될 수도 있죠. 이처럼 경영환경은 기회이자 위협이 되는 양면성을 갖고 있습니다. 코카콜라의 일반 환경을 예로 한번 살펴봅시다. 코카콜라를 안 드셔보신 학생들은 없겠습니다만, 코카콜라는 사회적 환경으로 베이비붐 세대가 줄어들므로써 저출산이죠. 수요가 감소하고 또 이민자들도 수요가 감소되고 재활용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것으로 인해서 코카콜라와 관련된 그런 친환경적인 경영활동에 대한 요구의 증가, 코카콜라가 몸에 좋지 않다는 소문이 퍼져 있는데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로 인해서 코카콜라에 대한 수요의 변화,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재활용 캔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재활용 캔 기술들, 코카콜라가 갖고 있지는 않죠. 하지만 재활용 캔을 갖다 만들 수 있는 그런 협력 회사와의 거래 관계를 맺는 것이 또 하나의 중요한 측면이겠죠. 또 인터넷을 활용할 것이냐라는 것하고요. 경제 환경 측면에서는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면 아무래도 소비량이 줄어들겠죠. 정치적 환경에서는 코카콜라에 대해서 이 제품이 소비자들에게 건강을 해치지 않는다, 건강을 해칠 경우에는 페널티를 부여하겠다는 그런 법안의 증가된 것이 엄격한 보상 의무 같은 게 만들어지는 거죠. 국제적 환경에서는 인도와 중국에서의 탄산음료 수요 같은 것이 증가하고 있다. 후진국이죠. 후진국에서는 증가하는 반면에 선진국에서는 일반적으로 코카콜라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고 있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일반 환경의 한 사례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네, 제플루의 과학 환경을 또 사례로 살펴보면 소비자, 경쟁자, 공급자, 전략적 파트너, 노동자 이런 등등으로 또 분류해 볼 수 있겠죠.